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에 해가 x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나왔대요. 보니까 2a-b 곱하기 x가 a-4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 풀으니까 x가 1보다 작다가 나왔대요. 보세요. 집중해야지. 네 문제밖에 안 하는데. 부동항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죠? 네. 부동항이 바뀌었으니까 2a-b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음수였다. 그래서 양변 2a-b, 즉 음수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 x가 부동항에 바뀌면서 2a-b분의 a 빼기 4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 값이 이게 뭐였다? 1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a 빼기 4가 결국 2a-b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넘겨주면 3a가 3a-b가 마이너스 4라는 거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따가 뭐 필요할 때 문제를 바꿔주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했고 그 아래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a라고 하겠대요. fa. 쌤, 네? A 마이너스. 미안해요. a-b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고마워. 그때 아래를 보도록 합시다. 아래. a 더하기 2 곱하기 x 플러스 3a가 뭐보다? b 곱하기 x-1 더하기 6보다 작다가 됐대요. 이거 우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b 대신에 우리가 뭘 집어넣을 수 있냐면 b 대신에 a 플러스 4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그러면 a 더하기 4x가 있고 a 더하기 2x가 있으니까 넘어오게 되면 2x가 되겠죠. 2x가 나머지는 다 넘겨주자. 넘겨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 넘어가면 플러스 a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2a 더하기 4에다가 빼기 6이니까 2a 마이너스 2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로 전부 약분시켜주면 x가 a-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위에 나온 우리 부등식 범위는 자 이렇게 될 거고 사이 아니에요. 어디 여기? 네. 마이너스 2 넘기면 사이 아니에요. 나 몰라. 어디 4a 다시 계산할까요? 괜히 암살하겠다고 깝죽거려가지고 미안해. 자, a 더하기 4 곱하기 x a 더하기 2 곱하기 x 그러면 2x는 맞죠? 여기 2x 맞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a니까 오케이 ds 4a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6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2로 약분시켜주면 2a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x가 2a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하나 나왔고 그 아래 거 보도록 할게요. 그 아래 거 옆으로 넘어와서 ax 더하기 2a b 대신에 아까 뭐를 a 플러스 4 집어넣었죠? 얘가 b-3이니까 a 플러스 4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1 곱하기 x 더하기 4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것도 ax 지워지면서 이 ax 이항시켜주면은 얼마? x가 뭐보다? 여기 3a 4 지워지면서 3a 되는 거 맞나요? x가 3a보다 작다.
자, 이렇게 일단 조건들을 모두 해석해놨고 기억 봅시다. F1이면 F1이 1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2A-1과 3A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A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정수 개수가 한 개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A가 1일 때 지금 이 범위에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맞습니까?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A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죠. X 범위가.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는 뭐가 있죠? 1가 있네요. 그래서 F1은 뭐가 된다? 1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기억 통과. 니은 FA가 0이라고 하면 즉 겹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공통범위가 없다라는 거네. 공통범위가 없을 때 A의 값은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하나는 3A보다 작다. 하나는 2A-1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3A보다 작다. 2A-1보다 크다. 이렇게 겹치지 않으면 만족하는 정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온다 한들 이 사이에 정수가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되나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3A가 2A-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넘겨주면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FA가 0이라고 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 말고 또 어떻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안에 정수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2A-1이 또 3A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A가 -1보다 큰 경우도 어떻게 된다? 우리가 FA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뭐가 된다? 반드시 이게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A가 -1보다 큰 경우에서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정수 X가 없다. 그래서 D는 탈락이 되겠죠. D는 탈락. D급 보겠습니다. D급 1보다 크고 10-A보다 작은 FA를 만족시키는 정수 A의 개수는 3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해가 존재하려면 디귿에서는 1보다 크고 즉 FA는 정수 X의 개수였으니까 그 개수가 한 개보단 많아야 한대. 한 개보단 많고 10-A개보다는 적도록 하는 그때 즉 이 말은 FA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개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일단 겹쳐야 된다라는 거지. 맞아? 겹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2A-1이 3A보다 일단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라는 건데 A가 어떻게 돼? 아까 여기서 했지만 일단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죠. -1보다 클 때 해가 없을 수도 있어. 알겠죠? 방금 했듯이. 그러면은 이렇게 A가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건데 그 연립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된다? 그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2A-1보다 크고 3A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 X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수 X의 개수는 얘에서 얘를 즉 FA는 3A에서 둘 다 등호가 없으니까 2A-1을 빼준 다음에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a에다가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그냥 a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려면 이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려면 a가 어떻게 돼야 돼? 정수일 때만 됩니다. 정수일 때. 정수일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준다. 그 개수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1보다 크고 a가 10-a 이거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이쪽 풀어주면은 a가 어떻게 되죠? 5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2, 3, 4 해서 또 3개에서 또 디귿을 맞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 만들어둔 거에서 a가 만약에 뭐가 돼버리면 a가 4라고 해봅시다. 2, 3, 4 중에서 그 4라고 하게 되면 b의 값이 얼마 나오죠? a가 4면 b는 얼마? a 플러스 4였으니까 8이 되겠죠. b가 8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족하는 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a-b가 어떻게 돼? 0 되는 거 보입니까? 그쵸?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돼? 0 곱하기 x가 a가 4였으니까 4 빼기 4 0 0이 0보다 크다라고 합니까? 안 하죠. 얘가 없다. 근데 아까 어떻게 알았어? 여기에서 x가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안 된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순이 생기죠?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a가 4인 경우는 제외해줘야 된다.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2와 3 해서 2개가 되겠습니다. 2개. 그래서 디귿도 탈락. 맞는 게 기억밖에 없네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잘 들으세요. 방금 주어진 조건으로 우리가 2a-b가 음수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2a-b가 0이 되는 거니까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제외를 한 거고, 그렇게 했을 때 a 빼기 b가 마이너스 4니까 b의 값은 a 더하기 4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풀어주면은 x가 2a-1보다 크다와 x가 3a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는데, 그때 기억에서는 a가 1일 때는 a가 1 집어넣으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만족하는 범위에서 정수 x는 2라는 거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fa가 0이었다. 즉 정수가 하나도 안 나왔다라는 거니까 겹치지 않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겹치지 않은 것도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뭘 생각해야 된다? 겹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쵸?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떻게 돼? 정수 x가 존재하지 않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fa가 0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조심하면서 겹칠 때도 우리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레가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은 탈락.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1보다 크고 10-a보다 작도록 하는, 그때 정수 a의 개수였으니까 a가 일단 정수였대요. a가 정수였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 개보다 많다라고 한 거니까 뭔가 겹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정수 x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은 겹쳐야 되는 거니까 2a가 3a보다 작아야 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정수가 되는 건데, 그때 이 안에 들어가는, 아까 a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했어? 우리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 개수 세줄 때 등호 둘 다 없을 때는 어떻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FA가 곧 A가 되는 건데 그 FA A였으니까 집어넣어주면 결국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서 해당하는 A의 값은 2, 3, 4 해서 3개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이는데 A가 4라고 했을 때는 뭘 만족하지 못한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디귿은 A가 되는 거는 2와 3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정리합시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이차함수 fx가 (3x)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1x 플러스 a제곱 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두 점 a, b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스몰 m 그때의 a의 값을 p라고 했을 때 a제곱과 m제곱과 p제곱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방정식으로 보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판별식을 써봅시다. 판별식. 여기가 2니까 짝수공식 써봅시다. 4분의 d는 절반 마이너스 곱하기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는 제곱해봤자 플러스죠. 그래서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리해주면 여기에 a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a 제곱이네요. 그리고 플러스 2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는데 뭐 다 넘겨주자. 그러면 2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해 되니? 네.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돼요. 안 되죠. 근해 공식 써야 되겠네. 그러면 a의 값이 뭐가 되죠? 2분의 1 풀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지금 작다니까 두 근 사이가 되겠네요. 작은 근보다 좀 풀어주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블록이었는데 이렇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건 뭐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자, 두 분의 합은 근거계수관계에 의해서 얼마죠? 두 분의 합은 근거계수관계에 의해서 3분의 2 곱하기 a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분의 곱은 3분의 a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좀 외워두면 좋다라고 했는데 두 분의 차는 어떻게 계산한다? 절대가 왜 이분해? 오, 좋아. 절대가 3분의 루트. 비제곱 말씀하시. 오, 좋아. 여기 루트 d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뭘 집어넣어 주는데 제 제곱하면 4 곱하기 a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2a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3이니까 그냥 3분의 1 쓸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두 분의 차는 어떻게? 절대값 a, 즉 절대값 2차 계수분의 그 다음에 루트 판별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근해 공식 이용해도 되는 거고. 아니 근해 공식이란다. 우리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에 곱셈 공식 변형을 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도 있고 절대값도 있으니까 양변 제곱해주자. 그러면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9분의 1 곱하기
곱하기 루트 벗겨지면서 이거 안에 거 풀어줄까요? 그러면 4a제곱이고 마이너스 10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8a 더하기 4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 마이너스 9분의 8로 묶어버리면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리고 상수는 뒤에 냅둡시다. 플러스 9분의 4. 완전 제곱걸 만들어주자. 절반 제곱을 더해주고 다시 빼줘서. 그러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9분의 8 곱하기 a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계산하면 플러스 9분의 2니까 9분의 6해서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자, 보세요. 아까 A의 범위 구해놨고 지금 두 분의 거리의 어떻게 보면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 잊지 마세요. 아래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인데 대칭축이 뭐였어? A는 2분의 1이었죠. 얘는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을 빼준 거고 얘는 2분의 1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빼줬으니까 이 사이에 2분의 1 들어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이에 즉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과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대칭축이 자, 이 범위에서 결국 최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A가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가 낫겠죠. 맞습니까? A가 2분의 1일 때 2분의 차의 제곱이 뭐가 됩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됐나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아까 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최대값을 뭐라고 했죠? 스몰 m이라고 했었죠. 원하는 게 뭐였어? m제곱이라고 했었으니까 m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결국에 3분의 2가 되겠죠? 아이야. 너무 떨어졌나? m제곱 플러스 우리 p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m의 제곱이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 플러스 그 다음에 a의 값을 p라고 했으니까 그때 a의 값은 2분의 1일 때니까 p제곱하게 되면 4분의 1이 되겠네요. 됐나요? 두 개 뭐 해줘? 더해주래. 그럼 12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11 하면 되겠네요. 8 더하기 3. 그래서 정답은 12분의 11이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这想去考耶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밑줄 뭐라고 쓸까? 그 안에다가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렇게 했을 때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이 항상 존재한대요.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한다라는 건 실근이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실근이 그 아래다 쓰세요. 교점이 항상 존재 안에다가 실근이 존재. 그렇게 했을 때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fx와 3번이죠. fx가 뭐였냐면 x-1 곱하기 x-2였대요. 그리고 gx가 k 곱하기 x-a였대요. 자,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교점이 항상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곧 실근이 항상 뭐가 된다?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실근이 항상 존재한다는 건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넘겨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kx니까 3 플러스 k x 그리고 더하기 2
플러스 ak는 0이 되겠네요. 이런 2차 방정식인데 판별식 써볼게요. 3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ak.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은 k제곱 플러스 6k에다가 마이너스 4ak가 되는 거니까 6 마이너스 4ak 2로 묶어줘도 되겠죠? 여기 2 해주면 여기 3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9 마이너스 8이니까 1이 되겠네요. 됐죠?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됐나요?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지금 K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K에 대한 이차함수니까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X축에 즉 K축에 접하거나 이렇게 붕 떠버리면 된다. 그래야지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하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다시 이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봤을 때 이놈의 우리 판별식을 다시 구하게 되면 짝수공식 쓸게요. 절반 제곱이니까 3-2a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1 상수와 1이니까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죠. 합차공식 쓸게요. 3-2a 플러스 1과 3-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가 얼마죠? 4-2a 그리고 2-2a 그러면 마이너스 2 빼주고 여기도 마이너스 2 빼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a-2 곱하기 a-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1보다 크거나 같고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원하는 a의 최대값은 얼마? 2가 되고 최소값은 1이다 라고 해서 두 개 뭐하래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3이 되겠네요. 3. 됐습니까? 마지막 볼게요. 4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지금 알파분의 베타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킬 때 정수 A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4번 보겠습니다. 왜 그래? 방해하지 마. 영상 들려오시다가 쓰세요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갑자기 돼지 소리 나니까? 아 개웃겨. 자,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중간에 무슨 소리가 난 거야?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킨대요. 근데 이게 뭐라 그랬어?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두 실근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공식 쓸게요. 절반 제곱 마이너스 2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a 이게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냥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의 범위가 어떻게? 일단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원하는 게 뭐였냐면 지금 이 조건을 집어넣어주면 알파분의 베타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걸 가지고 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즉 알파분의 베타 근이 마이너스 즉 2분의 1과 2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t-2분의 1에 곱하기 t-2의 곱에 0보다 작거나 같다의 근이 알파분의 베타였다라는 겁니다. 알파분의 베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우리 이거 풀어주면은 여기였어. 자, 우리 이거 풀어주면은 알파분의 베타의 제곱 그리고 두 근의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여기 2와 2분의 1의 값이 두 근의 합이니까 2분의 5인데 마이너스 곱해줘야지 1차 계수가 되겠죠? 2분의 5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의 값이 되는 거고 1차 계수 그리고 플러스 2개 곱하면은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양변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 곱하게 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두 근의 합이 얼마였죠? 분각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4. 두 근의 곱은 A가 되겠죠. 여기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만들어? 곱셈 공식 변형을 하게 되면은 전체 제곱에서 즉 16에서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2a가 될 거고 얘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9a가 되는데 넘겨주면은 2분의 9a가 1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9분의 2를 곱해주면 a가 9분의 3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계산한 게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와 9분의 32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범위는 a가 9분의 3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의 범위가 나오는 거니까 범위에 만족하는 정수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최고 수준을 모두 마무리를 해서 구성식을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도형의 방정식 개념부터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